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는지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파일이 무엇인지에서부터 내용을 시작할 거니까요. 파일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적어두기 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것과 파일에 데이터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일의 기초와 데이터 읽기를 배우고 실습 프로그래밍을 약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일 쓰기를 배우고 조금 더 나아간 실습 위주로 진행합니다. 파일이란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익숙해져 있을 테지만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가 다루는 거의 모든 정보는 파일의 단위로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그램들도 몇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숙제를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 파일, 유행하는 드라마의 동영상 파일 등등등 어딘가 저장되고 복사되고 옮겨지는 것들은 거의 모두 파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요즘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앱들도 스마트폰의 안쪽에서는 파일 단위로 관리됩니다. 왜 파일이 필요할까요?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정보는 우선은 메모리에 기록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컴퓨터의 뚜껑을 열면 흔히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수나 문자열, 리스트나 사전 등 어떤 데이터를 다루면 그것은 컴퓨터 내의 메모리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실행을 마치고 나면 좀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오래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저장 장치는 아마도 하드디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하드디스크가 내부가 보이도록 뚜껑을 열어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은색 판에다가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적어둡니다. 자석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위에 보인 반도체 메모리와는 달리 전원 공급이 끊어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보조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는 어디에다가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통 이름이 주어진 파일이라는 단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반도체 메모리 중에도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스마트폰 내부의 저장 공간,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쓰는 메모리 카드들, 우리가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많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 스틱, 요즘 랩탑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대신 많이 사용하는 SSD, 이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만든 저장 장치들입니다. 이런 저장 장치들의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도 물론 대부분의 경우 파일 단위를 이용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수로, 그것도 이진수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기 초 강의에서 디지털이라는 말의 뜻을 들어가면서 얘기했는데요. 따라서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도 모두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0과 1의 나열이 파일에 쭉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텍스트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진 파일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하던 시절에 텍스트, 즉 문자열, 즉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던 것이 습관으로 남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짐작입니다. 어쨌든 텍스트 파일에 담긴 데이터는 모두 문자열입니다. 수로 표현되어 적혀 있지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다 바꿀 수 있는 수들입니다. 이와 같이 수와 문자들 사이의 변환 관계를 소위 문자 코드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글 코드도 다른 언어와는 별개로 따로 존재합니다. 텍스트 파일에는 주어진 문자 코드에 의해서, 즉 한글이면 한글 코드에 의해서 문자로 변환될 수 없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글자들로, 즉 문자열로 직접 변환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텍스트 파일의 예로는 확장자가 txt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또 대표적인 것의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많이 이용하는 자막 파일 같은 것들이 텍스트 파일입니다. 반면 이진 파일, 영어로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이진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파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프로그램 파일,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 안에서 볼 때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의 표현 형태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진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글 이외에도 글씨 모양이나 크기 같은 부가적인 것들이 표현되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보다 직접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 걸쳐서 얘기하게 되는 파일은 모두 텍스트, 즉 문자열 표현을 그대로 데이터로 파일에 담은 텍스트 파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자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과정과 비슷해요. 냉장고를 연다, 사자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뭐 이런 거죠. 파이썬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든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또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든 파일에 저장된 무엇을 사용하려 할 때 파일 열기 메뉴를 통해서 여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을 여는 데에는 open이라는 함수가 이용됩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한번 파일을 연 후에는 파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이래봐야 읽는 것 아니면 쓰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일들, 즉 파일 내에 특정 포지션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가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단 두 가지의 일은 읽기와 쓰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읽는 파일은 계속 읽기만 하고 쓰는 파일은 계속 쓰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읽기에는 read라는 메서드와 그의 형제들이 이용됩니다. 형제들이라 함은 비슷비슷한 몇 가지의 메서드들이 있기 때문인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쓰기에는 이쯤 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wri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등장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읽는 데까지만 하니까요. 이렇게 읽기와 쓰기, 즉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한 뒤에는 파일을 닫아야 합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에도 파일을 닫을 수 있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보통 X 표시가 된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음으로써 동시에 파일도 닫습니다. 파이썬에서는 clos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닫습니다. 깜빡 잊고 파일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기는 합니다만 운이 없으면 그 전에 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었던 파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할 때 닫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을 여는 데 이용되는 open 함수를 소개합니다. 문법은 이렇습니다. open이라고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어서 인자를 2개 줍니다. 첫 번째 인자는 열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므로 형태는 문자열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파일 열기에 모드라고 하는데 읽기 위해서 여는 것이냐 쓰기 위해서 여는 것이냐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형태는 문자열인데 읽기의 경우에는 R을, 쓰기의 경우에는 W를 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읽는 것과 단순히 쓰는 것만을 할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씁니다.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려는 경우에는 R과 W 이외의 다른 모드들도 조금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pen 함수를 호출하면 그 리턴 값으로 돌아오는 것은 파일의 handl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적힌 코드에서처럼 이 리턴 값, 즉 변환되는 handle을 예를 들어 input fil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이후에 이 input file이라는 파이썬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파일 조작을 하는 거죠.
또 등장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을 객체로 관리하는데 파일의 핸들 또한 파이썬 객체의 또 하나의 형태네요. 한편 파일을 닫을 때에는 close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open이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close는 파일 객체의 메서드입니다. close가 메서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 메서드를 이용, 즉 호출할 때 객체, 여기에서는 input 파일을 쓰고 그 뒤에 점을 찍은 뒤 close라고 메서드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괄호를 여닫아서 인자가 있다면 이 괄호 안에 쓴다는 거죠. 파일을 닫을 때에는 아무런 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빈 괄호를 여닫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읽는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왼쪽에 보인 것처럼 phonebook.txt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오른쪽에 쓴 코드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어내는 데 이용되는 readline이라는 메서드의 용법을 소개합니다. 아까 read의 형제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readline이라는 메서드가 처음 소개되는 형제입니다. read라는 메서드도 있는데 텍스트 파일을 다룰 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대표격인 read는 소개되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파일을 읽기 위해서 open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open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인 모드에 문자열 r을 지정함으로 해서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었음을 주의 깊게 보세요. 만약 이때 phonebook.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open 함수가 실행될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readline 메서드는 보다시피 메서드이므로 파일 객체 뒤에 점을 찍고 메서드 이름과 괄호를 써서 호출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인자는 없죠. 이렇게 호출하면 텍스트 파일에서 순서대로 한 행씩을 읽어드립니다. 한 번 호출하면 첫 번째 행을 읽어오고 또 한 번 호출하면 그 다음인 두 번째 행을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읽어드릴 행이 없으면, 즉 모든 행을 다 읽어드린 후에도 또 호출되면 그때는 빈 문자열이 리턴됩니다. 그러므로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한 행씩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phonebook.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파일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든 하려면 우선 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죠. 그 후에 먼저 한 행을 읽어드려서 line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이 결과로 line이라는 변수에는 텍스트 파일인 phonebook.txt로부터 첫 행을 읽어드린 문자열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에서는 홍길동으로 시작하는 저 첫 행이겠네요. 그러고 나서는 while 순환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만들었습니다. 반복은 line이라는 변수에 담긴 내용이 빈 문자열이 될 때까지로 조건을 정했고 순환문의 몸체 안에서 line이라는 변수에 또다시 readline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음 행을 읽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행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로 했네요. 그 결과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환문 전에서 읽어드린 라인의 내용, 즉 홍길동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이 출력되고 이어서 readline 메서드에 의해서는 두 번째 행, 즉 김수길로 시작하는 행이 읽어드려집니다. 이것은 빈 문자열과 같지 않으므로 또 그 행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readline 메서드의 호출에서는 세 번째 행이 읽어드려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세 번째 행도 출력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네 개의 행이 모두 출력된 후에는 readline 메서드의 호출에서 더 이상 읽어드릴 내용이 파일에 없으므로 빈 문자열이 리턴되어 line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고 이때 비로소 while 순환문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파일을 다 이용했으므로 닫는 것 또한 잊지 않았네요. 실제로 코드를 입력해서 테스트해보기 전에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더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파일 객체를 for 순환문에 직접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접했던 for 순환문에서는 in 앞에 적은 변수가 in 뒤에 적은 반복이 가능한 객체의 원소를 하나하나 취하면서 반복하는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가능한 객체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그 문자열을 이루는 각 글자, 반복 가능한 객체가 리스트인 경우에는 그 리스트에 포함된 각 원소, 반복 가능한 객체가 사전인 경우에는 그 사전에 포함된 원소의 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순환문을 반복했죠. 여기에서는 in 뒤에 파일을 적어서 파일을 반복 가능한 객체로 취급했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이렇게 하면 이 in 앞에 적힌 변수인 line은 텍스트 파일 내에 각 행을 가지면서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적으면 이 파일 내에 있는 모든 행에 대해서 프린트 문을 실행하므로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은 파일의 내용을 한 번에 모두 읽어서 그것을 저장해 두는 방법입니다. readlines라는 메서드는 read 메서드의 또 다른 형제입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보다시피 파일 객체 뒤에 점을 찍고 메서드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인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 이 텍스트 파일 내에 있는 행들을 모두 읽어서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즉, 이와 같이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을 lines라는 변수에 담으면 lines의 데이터형은 리스트이고 그 원소 각각의 데이터형은 문자열이며 그 원소들의 내용은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드린 각 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선 먼저 파일을 닫아도 무방합니다. 이미 다 읽어드려서 리스트에 저장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인 것처럼 이 리스트에 각 원소를 순회하면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문자열을 출력하면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함께 해볼게요. 이 실습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입력 파일인 phonebook.txt 파일을 구름 edu에 제가 먼저 등록을 해 두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언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입력 파일들이 두 개 지금 보이네요. 여기서 phonebook.txt를 클릭을 하면 앞서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 이 파일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입력 파일에 그냥 phonebook.txt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앞에 데이터하고 슬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phonebook.txt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제가 입력으로 이용할 파일을 이 실습 환경에다가 등록을 해둔 거고, 만약에 실제로 구름이디유가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같은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phonebook.txt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혹은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아래에 phonebook.txt라는 파일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고 파이썬 환경을 불러내서 한 줄씩 한 줄씩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input file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데이터 아래에 있는 phonebook.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그 핸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line은 input 파일의 read line이라고 함으로써 한 줄을 읽어드렸죠. 그리고 앞에서 본 내용대로 line이 빈 문자열이 아닌 동안에 line 문자열을 출력하고 또다시 input 파일로부터 그 다음 줄을 읽어드리는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이 끝나고 나서는 input 파일을 close를 이용해서 닫도록 할게요. 실행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력으로 주어진 phonebook.txt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부등호 모양으로 생긴 거는 구름 edu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출력하는 문자예요. 자, 코드를 조금 바꾸어 볼게요. 이 줄을 지우고 반복은 for line in input file이라고 해서 이 input 파일, 즉 파일 객체를 반복이 가능한 객체,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로 두고 프린트 문은 그대로 남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줄도 없어질 거고요. 이건 앞에서 본 우리가 1번, 두 방법 중 1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또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2번 방법도 해볼게요.
파일을 열어서 lines라는 변수의 input 파일로부터 read lines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든 라인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받고 그 직후에 파일을 닫아도 되겠죠? 그런 뒤에 for line in lines라고 해서 이 lines라는 read lines 메소드의 반환 값으로 받은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즉 문자열들을 모두 프린트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또한 또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름 EDU의 에디터를 다시 불러내서 보면 입력으로 주어진 파일과 우리가 화면 출력으로 보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력에서는 각 행들 사이에 빈 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텍스트 파일에서 행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려서 그것을 프린트 함수로 화면에 하나하나 출력했는데 왜 그 결과가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 차이는 왜 각 행 사이에 빈 행들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문자열들이 저장될 때 어딘가에서 행이 바뀌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의 내용에는 각 행의 끝에 개행 문자들이 붙어있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는 어디서 행이 바뀌는지를 알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 이 행의 내용에는 끝에 개행 문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드린 각 행의 끝에 붙어있는 개행 문자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화면 출력에서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단지 줄바꿈으로 보일 뿐이지만요. 그런데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출력하면 한 번의 프린트 함수 출력이 끝난 후에 항상 줄이 바뀌고 끝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빈 문자열을 출력함으로써 빈 줄도 출력하고 그랬잖아요. 또 프린트가 몇 개 연달아 있으면 그 내용이 각각 서로 다른 줄에 나오잖아요. 즉 프린트 함수도 뭔가를 출력한 뒤에 끝에 줄바꿈을 붙입니다. 여기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출력된 개행 문자들입니다. 또다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줄바꿈으로 나타나지만요. 이런 이유로 앞에서와 같이 하면 각 행 사이에 빈 줄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처럼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텍스트 파일 내용과 완전히 똑같게 출력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다시 처음부터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input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에 phonebook.txt라는 파일을 읽기 모드를 열고 이때 이 두 번째 인자인 r은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읽기 모드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line in input 파일, 즉 파일을 반복 가능한 객체로 취급하고 print line 해서 문자열들을 출력한 뒤에 input 파일을 닫겠습니다. 실행해서 아까 실습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읽어드린 문자열인 라인의 끝에서 개행 문자를 제거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번 해봤던 겁니다만 네, 여기에 r strip이라는 메소드를 적용하면 line이라는 문자열에서 오른쪽 끝에 개행 문자라든지 공백 이런 것들을 제거하죠.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하도록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행과 행 사이에 빈 줄이 없어진 형태로 원래 입력 파일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방식의 출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하나의 해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궁금증이 생기는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첫 시간쯤에 만들었던 구구단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린트를 할 적에 끝에 개행 문자가 아닌 다른 걸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살짝 적혀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읽어드려서 뭔가를 처리하는 예제 하나를 함께 프로그래밍 해봄으로써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름은 numbers.txt이고 한 행에 수 하나씩이 적혀 있네요. 10,000, 5,000 뭐 이런 식인 걸 보니 뭔가의 값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된 것은 이 파일을 열어서 각 행에 적힌 수들을 읽어 그 총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봅니다. 무턱대고 코드부터 쳐댈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글로 적어 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했죠. 우선은 파일을 엽니다. 그러고 나서는 각 행을 읽어드리는데 이것은 문자열로 읽어지므로 읽어드린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수를 계속 누적합니다. 모든 수를 읽어드려 누적했으면 파일을 닫고 나서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해보죠. 여기서 동영상을 멈추고 한 번씩 직접 먼저 해보고 나서 이후에 동영상을 보고 방법을 비교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입력 파일로 numbers.txt 파일이 있어야 돼요.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있네요. 데이터 밑에 numbers.txt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적은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요. 10,000, 5,000, 12,000, 31,000, 8,000 5개의 수가 쭉 들어있는 이런 종류의 파일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파일을 데이터 아래 numbers.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생략할 수 있지만 r도 적을게요. 읽기 모드로 열고 총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우선은 0으로 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in 파일에 들어있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sum에다가 라인의 내용을 합치는데 이 라인은 문자열이니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총합 누적을 계산하겠죠. 그게 끝난 뒤에는 이제 입력 파일은 닫아도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통해서 문자열 포매팅이죠.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고 해요. 자, 실행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66,000 이거 값 맞나요? 맞겠죠. 아마도. 궁금하면 계산기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파일이란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는 해봤을 테니까 적어도 드라마나 영화 동영상 파일이라도 받아다 봤을 것 같으니 파일이라는 말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파일은 크게 나누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만 다루기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텍스트 파일에 적힌 내용을 행 단위로 읽어드리는 방법이 3가지 소개되었는데 잘 기억나나요? 2페이지만 읽어보면 되니까 잘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자료를 살짝 읽어보세요. 아직은 잘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눈으로 봐서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자꾸 코딩 실습을 해봐야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오늘은 예제로 2가지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대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파일에 적힌 수들을 읽어서 총합을 구하는 것이었죠. 이번 시간의 예제는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아직 파일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기회가 부족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나아간 예제들의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이번에는 파일을 읽는 것만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파일 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짝 배워보고 나서 예제 몇 개를 함께 프로그래밍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